3, 4년 뒤에는 큰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3, 4년 뒤에는 뭐 좀 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코너, 월간이지만 꼭 월간에만 오는 것은 아닌 아주 귀한 코너죠. 네. 우리 월간 서준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에도 지금 10월 달을 정리하는 날인데요. 일이 많았습니다. 뭐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유상 증자 가 있었고, 그리고 한양 가까운 시일 안에는 뭐 한양증권에서의 경영권 매각 뭐 등등 있으면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서준익 교수님이 누구보다 한국에서 앞장서서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주 민주화, 자본 민주화,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활동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장을 많이 했죠. 예, 칼럼 네. 같은 것도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 과거에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정말 허공에다 주먹질.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네.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뭐 이렇게 뭐가 좀 닿는 느낌이 드는. 샌드백 같이 때리는 이렇게 느낌? 같이 옆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메아리가 좀 더라고요. 예. 메아리가 이렇게 예. 반영이 된다. 이제 이게 바뀌어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예.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이제 주주 가치,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 소액 주주가 좀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럼 칼럼에 쓰시고 하신 지가? 뭐 제대로 주식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네. 이게 뭐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싸면 사면 돼. 그럼 기다리면 돼. 이게 네. 다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네. 그런데 항상 보면 중간에 그 주주들이 해먹는 짓들이 그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 투자에. 그래서 뭐 그런 걸 많이 이제 시장에서 보면서 그런 불합리를 느꼈고.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대 후반, 뭐 2018년, 19년 그때 이제 칼럼을 쓸 기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하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책을 한 번씩 쓰면 좀 약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였다가 본격적으로는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네. 뭐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떠세요? 처음 할 때보다 어느 정도 진도 빠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거 뭐 되겠나? 아니면 이거 10년, 20년 걸리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요즘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행보장세일 거다. 올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별의별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겠지만은 결국 보면 시장은 행보장세다. 그게 뭔가 하면 제대로 된 자본시장으로 제대로 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건 있어도 그냥 요 안에 있는 돈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니까 의미 있는 상승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3, 4년 뒤에는 큰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3, 4년 뒤에는 뭐 좀 큰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자본 시장에 대한 이런 고민들과 뭐 주장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을, 이런 쪽이 이제 경제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정권 정도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죠. 지금은 그 실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어떤 마중물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좀 초석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 교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물 현물 투자를 하시는 경제학 교수라고 이제 세상에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만은 국회나 이런 정부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네. 훨씬 더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로 문의가 들어옵니까?
뭐 가끔 그런 쪽으로 뭐 어디 초대해서 어떤 뭐 간담회 뭐 네.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뭐 참여는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예. 가장 잘 안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관료들, 예, 공무원들 생각은 아직 이쪽은 이렇게 깨쳐지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 직접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좀 큰 임팩트가 가려면 조금 더 지금 이게 힘들이 축적돼 있다가 어떤 대선이라든지 뭐 선거나 뭐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럴 때 한번 큰 에너지로 한번 그렇게 해줘야지 네. 그런 변화가 좀 크게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현장에 있고 이 얘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2018년에 증권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2018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행동을 해서 해외 시장 경험을 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24년이 굉장히 뼈아픈 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도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는데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5년,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두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한국 대중들이, 투자 대중들이 한국이 잘못됐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깨닫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수많은 그 경제 유튜버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지금 주주의 흐름들이 좀 잘못됐다. 우리는 그 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많이 느꼈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저는 오히려 올해는 그게 풀려가는 과정에 있다. 예, 뭐 과정.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 트기 전에 새벽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게 심화되고 뭐 주가 수익률이 낮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뭐 저는 더 나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보면 사실 한 2006년, 2007년 요때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그런 게 있었지만은 네.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가끔씩 2022년에는 2021년인가요? 네. 그때는 주가가 3,300까지 가면서 그런 게 한 번씩 풀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래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 그런 막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다는 건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나 네.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다. 네. 이런 예상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식을 그 개정되고 난 후에 사고 싶어요. 되기 전에 사고 싶어요. 사실은 외국인 같으면 저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외국인 같으면은 해결되고 사겠죠. 해결되고 사지만은 저는 그거 되고 나서 사기에는 이미 좀 늦지 않은가 가격 차원에서. 이미 가격이 오를 테니까. 뭐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가격이 반영이 될 거고 저는 지금 그게 어차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오히려 더 저는 좋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싼 가격에 많은 주식을 지금 담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좋지. 오히려 뭐 그게 뭐 급격하게 갑자기 돼서 해소가 돼서 주가가 막 오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준비하면서 미리 그 변화가 내한테 큰 부를 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낫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어떤
저항감, 세금에 대한 저항감. 물론 과거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의 세금 저항감도 있었습니다만 이 주식 관련한 세금 저항감은 제가 20 몇 년 있어 보면서 이번이 최고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네. 그런 저항감과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근데 그게 따져 보면은 금투세 쉽게 얘기해서 금투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예. 수백억 달러가 빨려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금투세를 저항하는데 미국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들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금투세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하는 게 금투세가 본질이 아니고 배당 소득세가 본질이다라고 네. 항상 주장했던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국식으로 가면 미국식처럼 금투세 어느 정도 내는 거 용인하고 대신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해서 금투세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보면 뭐 부자 감세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있죠. 대주주는 그 배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자면 네. 뭐 기존에 뭐 한 48%씩 내던 거를 네. 한 15.4% 내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바뀌니까. 한 25% 정도로 20, 네, 예, 금투세 기준이면.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그거는 줄여줄 수 있다. 뭐 상속세나 뭐 정여세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줄여주는 것보다 이거를 줄여주면 이거는 대주주가 그러면 기업의 배당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펼칠 거고 네. 그러면 대주주의 세금은 줄어들었지만은 나라 전체의 배당 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봐요. 배당이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정부 측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 세금도 적으면서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경제 순환에 유효 수요 증가에 네. 굉장히 큰 그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 그 제안된 그 법을 보면 그 부분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배당 소득세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아쉽고 왜 이 부분을 왜 고치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공평하지 않다. 굉장히 이제 한국 분들이 평등주의 지향이 굉장히 강한데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는 세금을 내는데도 아무 얘기 없이 가지만 물론 이제 수익률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을 해줄 때는 뭐 상속세가 몇 %인지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로 실질 세율로는 뭐 주가를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을 내놨으면 상속세가 50%든 60%든 싸게 상속을 할 수 있는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지분을 팔 때는 다 받고 팔고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불공정,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이 불공정이 어떤 세금 저항을 훨씬 더 강하게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걸 당한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어디서 당했죠?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고려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극명하게 나타난 지분권 네. 인수 네. 사건이 있었죠. 바로 네. 한양증권인데 네. 한양증권이 실물 주가에 비해서 6배인가요? 4배인가요? 더 많이 받고 경영권을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그 한양증권 가격이 한 12,400원, 네. 4,500원 뭐 그 정도 하는 수준이라면 58,000원에 계약을 한 네. 걸로 대주주끼리는 네. 그 30% 지분을 네. 그렇게 했으니까 몇 배인가요? 4.5배, 5배, 4.5배. 예, 그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대주주들끼리의 그 주식 매매는 마치 무슨 그 회사에 대한 권리금을 챙기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권리금이죠, 권리금. 그런 그야말로. 느낌을 소액주주들한테 네.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다른 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를 58,000원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58,000원에 다른 소액주주들한테 매수 청구도 하게끔
주식을 다 사주던데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뭐 법규가 돼 있죠. 왜냐면은 그 X를 즉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했던 일론 머스크가 전 주식을 다 사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뒤집어 썼죠. 그 동안에 테슬라 주식으로 돈 벌었던 걸 거기다 그냥 다 밀어 그렇죠, 넣어버린 그렇죠. 예. 그런 예. 형국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아마 엄청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적미적 됐잖아요. 네. 나중에 마지막에 안 사고 싶어갖고 너무 비싸게 부른 거로 생각해서 네. 과열권의 시장에서 싸게 불렀다고 불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과열권 시장에서 결국은 비싸게 부른 결과가 됐고 그러니까 델라웨어 법원인가요? 거기서 빨리 인수해라. 강제해가지고 결국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게 원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게 뭐 당연히 대주주가 파는 가격에 소액주주도 팔 수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소액주주가 상대적으로 그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지금 또 그러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적어도 50% 플러스 1 정도까지의 지분까지는 매수 청구를 해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그거는 또 요즘은 이견이 없을 테니까 여야가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한데 사실 네. 주주 자본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주식의 그 비율만큼 평등하려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면 주식은 뭐 100만 주, 1000만 주, 1억 주 발행하지 말고 한 100주 발행해서 아는 사람끼리만 나눠 갖던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거를 100주로 나눌 수도 있는 거를 1000만 주, 1억 주로 나누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그 자본의 가치를 그렇게 쪼개는 건데 그럼 사실 똑같은 자본이지 이거는 색깔이 다르고 내가 가진 자본은 골든 금색이고 제가 가진 자본은 뭐 동색이고 이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자본 민주하고 네. 경제 민주하고 네. 그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들보다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의 결이. 왜냐하면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분노와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에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좋은 상황이거든요. 옛날보다 나아졌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분노가 옛날에 그 큰 분노들이 지금은 좀 사그러져가 이제 곧 바뀐다.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마음이 편한데요. 네, 과거만큼 그렇게 막 화가 많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상황이 좋아져서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단련이 돼서 화가 덜해진 것일까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일단 외롭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그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까요. 네. 저는 이게 거의 확신해요. 이거 몇 년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뀌면 한국 자본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특별히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 있는 돈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들어옵니까? 이게 풀리면 돈이 들어와요? 수익성이 생기니까요. 수익성이 좋아진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 커지니까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주가 상승과 배당 같은 주주 환원으로 수익성은 계속 더 커지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1년간 이제 24년도에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증명이 되는 한 해였죠. 따지고 보면 은행주들이 뭐 KB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볼 수 없었던 상승이었던 2배 상승. 그렇죠. 네. 그리고 50% 이상 상승한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밸류업의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가 한 예시로 이렇게 드러난 대목이다. 네.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다 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을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투자할 수 있는 정도로 싼 가격을 가진 주식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배당을 워낙 중요시하잖아요. 그 배당을
배당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고만 네. 있지 배당 뭐 0.5% 1%밖에 안 하는 회사. 네. 한국 평균 한 1%대 초반이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당장 그런 쪽에는 제대로 그 체계가 잡히면 돈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방 그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주주 한원이 사실 주주 한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제에 뭐 비하면 예, 다른 나라 네. 주주하는 은행들의 주주하는으로 한 8, 90%까지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한 30%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30%만 돼도 지금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한 시가의 10% 정도 그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뭐 주주 한원을 내가 벌어 들인 돈의 뭐 한 50%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당장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10% 넘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네. 그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 자본 환율 뭐 예를 들어 80%라고 하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크게 안 오르는 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인 거고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80%씩 안 해도 갑자기 시가 배당률이 빵 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가 배당률 뭐 증가할 거고 뭐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배당 시가 배당률이 한 5% 정도 그 이하는 잘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 이상이 돼야지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이 증가하면 또 더 많은 그 투자 가능한 그런 주식들이 생기겠죠. 네네. 예. 그쪽에 뭐 기꺼이 돈으로 투자를 할 그런 용의가 있고요. 예. 네네네. 자, 그러면 한 몇 년 보십니까? 이런 변화 실질적으로 가시하고 체감적으로 온다. 몇 년만 더 참아라.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뭐 작년에는 3, 4년 그랬고 지금은 2, 3년이라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또 동기를 주는 것들이 선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다음 대선에는 아마 각 뭐 여야 상관없이 이런 쪽에 상당한 공약들이 그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약들을 또 구체적으로 실현할 그런 가능성이 꽤 높다. 예.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모아놔야 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네.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정치권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거를 저는 한국에 태어난 이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관심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압박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저기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